혹시 최근에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셨거나 생일이라 자녀에게 작은 선물을 송금한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AI가 모두 들여다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 8월부터 바뀌는 가족 간 계좌이체, 세무 감시와 꼭 조심해야 할 증여세 기준에 대해 아주 쉽게 예시까지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억울하게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는 부동산이나 큰 금액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소소한 금액도 모두 인공지능 시스템, 흔히 말하는 AI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게 당연하던 시절에서 설명 없이 송금했다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76세 김할머니는 손주 대학 입학을 축하하려고 등록금 800만 원을 자녀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자녀가 자신 카드로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했지만 이 체계는 AI 시스템에서 증여로 인식되어 증여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은퇴하신 이 씨 아버지는 취직이 안 된 아들에게 매달 60만 원씩 3년간 도와줬습니다. 10년간 누적 지원액이 2,160만 원이나 돼 이게 어찌 세금 대상이냐며 놀라셨습니다. 명절마다 손주 셋에게 각각 50만 원씩 5년간 용돈을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누적하면 750만 원이 훌쩍 넘고 나중에 한도를 초과해 국세청 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랜 친구가 갑자기 1,500만 원을 부탁해 계좌로 빌려줬는데 바빠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가 차용증 없음 증여라는 이유로 증여세 고지서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땐 이해해주던 일인데 요즘은 왜 이렇게 까다롭냐며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은 AI로 가족 간 모든 돈 이동을 추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자동차 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결제한 카카오페이, 배달앱, ATM에서 꺼내 쓴 생활비까지 모두 감시의 손길이 미치게 됐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송금 패턴이 있으면 즉시 의심 대상이 된다는 사실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첫째,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주고받는 경우. 둘째, 돈을 서로 주고 다시 받는 왕복 송금. 셋째, 내 소득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경우. 넷째, 설명이나 기록 없이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다섯째, 특별한 날에 정해진 금액을 계속 보내는 경우입니다. 상상만 해도 서늘한데 실제로 이런 이유로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으시는 시니어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얼마까지 괜찮고 얼마부터 세금이 붙는 거냐? 관계에 따라 10년간 누적 송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배우자는 6억 원, 조부모가 손주에게는 2천만 원, 형제자매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붙는데 1억 원 이하는 10%, 1에서 5억 원은 20% 공제 1천만 원, 5에서 10억 원은 30% 공제 6천만 원, 10에서 30억 원은 40% 공제 4억 6천만 원, 30억 원을 넘으면 무려 50% 공제 19억 6천만 원입니다. 실제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7천만 원을 송금하여 한도 5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의 10%, 즉 2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됐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3천만 원 보내서 한도 1천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방심하다가도 반복 송금이나 누적 송금으로 기준을 넘겨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매년 8월 가족 간 큰 돈 이동이 집중되는 대학 등록금, 방학생활비, 가족여행비, 결혼병원비와 같은 특별 지출이 쏟아집니다. 국세청은 이 시기에 송금 내역을 유독 면밀히 살핍니다. 예를 들어 손주 등록금 대신 보내줄 생각이라면 자녀 계좌로 거치지 말고 반드시 대학으로 직접 납부하세요. 자녀 손주 여행경비도 여행경비라고 송금 메모에 남기고
증빙을 꼭 저장해 두세요. 실제로 딸 결혼자금 2천만 원을 보내고 부조금 보탰다고 구두로 해명했지만 증거 서류가 없어 세금 추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갑자기 아픈 처남 병원비 대신 보태주려다 본인 계좌로 한번 거쳐 보냈다가 병원에 결제한 경우 처남 계좌를 거친 것이 문제되어 세금이 매겨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첫째, 송금할 때마다 대학 등록금, 병원 진료비, 손주 졸업 축하와 같이 구체적으로 메모를 남기세요. 둘째, 매달 같은 날짜 똑같은 금액을 보내지 마시고 필요할 때 시기와 금액을 다양화해서 송금하세요. 셋째, 급하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반드시 차용증이나 문자, 카톡 등 단순 확인서라도 남겨두셔야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넷째, 등록금이나 병원비처럼 용도가 분명할 땐 자녀나 가족 계좌를 거치지 말고 직접 학교, 병원, 집주인 등 결제처에 납부하세요. 다섯째, 10년간의 누적 송금 내역을 엑셀 파일이나 수첩, 스마트폰 메모 등으로 꼼꼼히 정리해두면 조사 상담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한도를 넘겼다면 즉시 자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늦게 내거나 불시에 조사받아내면 가산세가 붙지만 자진 신고를 하시면 세율이 10% 할인될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궁금증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주 유학비로 매달 300만 원을 보내는 건 괜찮을까요? 10년 누적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가족 통장으로 거치지 말고 학교로 바로 송금하는 게 안전합니다. 아픈 동생 병원비 대신 냈는데 괜찮냐고 물으시죠? 본인이 병원에 직접 결제했다면 문제없고 동생 통장에 거친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손자 혼례비로 보낸 500만 원은 누적 금액과 증빙에 따라 다릅니다. 결혼 축의금, 혼주에게 직접 지급이 가장 안전합니다. 친구 저녁 식사값 대신 내준 소액도 반복성이 누적되면 주의 대상이니 단발성은 괜찮지만 여러 차례 합산되는 경조사비는 반드시 체크하세요. 5년간 매년 명절이나 생일마다 100만 원씩 용돈을 선물해온 경우 10년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강조드립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가족 간 송금도 증거와 명확한 용도가 있어야 내 돈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국세청 AI는 이유와 증빙 없는 돈에 예외를 만들지 않습니다. 평범한 가족 지원조차도 반복되거나 누적되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메모, 영수증, 차용증, 엑셀로 송금 내역 남기기, 그리고 세심히 분산해서 보내는 현명한 습관만 있다면 소중한 가족을 든든히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땐 이런 게 어디 있었냐며 섭섭해 하시겠지만 이제는 준비하고 기록하는 분만이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듣지 마시고 오늘 당장 내 송금, 내 통장, 내 증빙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준비하는 사람만이 안전하게 세금 걱정 없는 가족 사랑이 가능해진 세상입니다. 건강과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